화학은 보통 많이들 어렵다고 하는데 화학처럼 쉽고 정직한 학문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수강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통 말을 배울 때에는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알아야 글을 쓰고 읽을 수 있는 것처럼 화학의 자음과 모음은 바로 주기율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앉아 계신 수강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주기율표를 전혀 모른다라고 가정을 하고 제가 시작을 할 텐데 우리가 원소 기호를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는 원소의 주기율표를 설명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원소의 주기율표 암기하는 방법까지 그렇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기율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원자의 구조를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원자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한데 원자라는 것은 핵과 전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기율표를 이해하기 위한 그런 원자론에 대한 얘기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원자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나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양성자는 우리가 보통 프로톤이라고 표현을 하고 중성자는 뉴트론, 전자는 일렉트론의 약자를 써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자라는 거를 머릿속으로 그림이 잘 그려지지가 않을 거예요. 자,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사람은 보통 몸통하고 그 다음에 머리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몸통은 다시 팔과 다리로 구별할 수가 있죠. 자, 사람을 만약에 그림을 그린다 그러면 제가 그림을 잘 그리죠. 자, 보세요. 금방 사람을 그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람 그러면 딱 이러한 모습을 형상을 떠올릴 겁니다. 원자라는 거는 원자 핵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전자가 돌고 있는 거, 요 그림을 여러분들이 떠오르시면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원자라는 것은 핵과 전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핵은 다시 양성자, 중성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게 아주 기본입니다. 자, 그런데 러시아의 멘델레프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화학 물질들의 어떤 원소를 찾다 보니까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원소들 중에서 양성자가 같은 게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원자 번호를 우리가 양성자의 개수로 매길 수 있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매긴 게 원자 번호인데 양성자 수가 같은 게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는 번호도 같은 게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원소들의 원자 번호를 양성자의 개수로 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한 게 H라고 써있는 이것은 바로 우리가 수소라고 하는 겁니다. 수소. 그 다음에 헬륨이라고 하고 있는 건 이건 바로 원자 번호 2번이라고 하는 거고요. Li라고 되어 있는 것은 바로 리튬, 원자 번호 3번이 되겠습니다. Be라고 되어 있는 건 베릴륨입니다. 4번입니다. B라고 되어 있는 건 붕소 5번, 탄소라고 하는 것은 C라고 표현하면서 6번이 되겠습니다. 7, 8, 9, 10. 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교재에서 원소 주기율표를 보시면서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나트륨이 11번, 마그네슘 12, 13, 14, 15, 16, 17, 그리고 18, 그 다음에 19, 그 다음에 20, 칼슘까지는 순조롭게 원자 번호를 매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기율표를 살펴보시면 어떠한 그림을 볼 수 있냐면 지금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책에서도 보면 이와 같이 주기율표가 나와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가운데는 뭐냐면 이건 전이원소입니다. 전이원소. 양쪽에 빗금친 것들이 바로 뭐가 되냐면 전형원소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칠판에 판서해낸 내용들이 바로 전형원소를 그려놓은 건데 이게 바로 전형원소입니다. 전형원소. 물론 여기 있는 것도 역시 전이원소입니다. 내부 전이원소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주로 위험물에서 많이 다룰 내용은 전형원소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전형원소에 있어서는 여기서 나트륨, 그 다음에 마그네슘, 그 다음에 바로 이어져서 알루미늄이 나오기 때문에 11번, 12번, 13번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칼륨, 칼슘 다음에는 여기에 뭔가가 있고 그리고 나서 갈륨이 나옵니다. 따라서 주기율표상에서 보면 이 가운데에는 뭔가 다른 원소들이 전이원소가 포진하고 있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전이원소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가 20번이라고 해서 여기가 21번이 될 수가 없다, 그 뜻입니다.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주기율표상에서 세로를 뭐라고 하냐면 족이라고 합니다. 그룹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그룹을 1족, 두 번째 나오는 그룹을 2족, 3족, 4족, 5족, 6족, 7족, 8족이라고도 하고 또는 0족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가로로 표현되는 것들이 뭐냐 하면 피어리딕, 그래서 주기적으로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수소가 나타나고 나서 그 다음에 수소와 비슷한 성질의 원소가 리튬이
바로 여기서 나타난다 그 뜻이거든요. 자, 이와 같은 주기를 보통 가로 첫 번째 나오는 걸 1주기, 두 번째 나오는 걸 2주기, 3주기, 4주기, 5주기, 6주기, 7주기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1주기 원소에는 수소와 헬륨 2개가 있는 거고 2주기 원소에는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불소, 네온 8개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8개, 2개, 8개. 자, 그 다음에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염소, 아르곤 이러한 것들은 물론 전형 원소는 8개지만 이거 외에도 전유 원소가 또 8개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는 합이 8, 16, 16개가 될 겁니다. 자, 아무튼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가로는 주기를 나타내고 세로는 족을 나타내는데 이와 같은 주기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 하면 이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주기와 두 번째 주기에는 원자 번호가 2개, 양성자 2개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두 번째와 세 번째는 8개,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오른쪽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자, 이 얘기인즉슨 뭐냐면 2개, 다시 말해서 수소 원자 번호 1번, 양성자 하나 1번에다가 2개를 더해주면 양성자 3개인 리튬이 나타난다는 뜻이고 또 3에다가 8을 더하면 역시 8번째 만에 비슷한 성질의 원소인 나트륨이 11번으로서 양성자 11개를 가진 나트륨이 나타난다는 그 뜻입니다. 결국은 수소 1번에다 2번 더하면 3이 되고 3에다 8 더하면 11 되고 11에다 8 더하면 19 되고 19에다 18 더하면 37 되고요. 37에다 18 더하면 54가 되고요. 그죠? 55가 되죠. 자, 그 다음에 55에다 32 더하면 87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자 번호를 매길 수 있습니다. 자, 주기적으로 이런 원소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매기는 게 가능한 거예요. 자, 따라서 나트륨이 11번이니까 마그네슘이 12번이 됐고 그런 것처럼 19, 20 따라서 37이니까 루비듐이 37번이니까 스트롱슘은 38번 되는 거고 세슘이 55번이니까 바륨은 56번 되는 거고 프랑슘이 87번이니까 라듐은 88번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얘가 20번이라고 21번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스트롱슘이 38번이라고 해서 인듐이 39번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운데 전이원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매길 수 있냐면 이쪽에 헬륨이 2번이기 때문에 여기다 8개를 더한 10번은 네온이 되는 거고 10번에다 8 더하면 18번인 아르곤이 되고 또 18을 더하면 36번인 크립톤이 되고 36에다 18 더하면 54인 크세논 54에다 31을 더하면 86인 라돈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는 순서대로 쓸 수 없지만 이 역수는 같다라는 걸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18, 17, 16, 15, 14인 것처럼 36이니까 여기는 35번이 되고 여기는 34번이 되고 여기는 33, 32, 31 이와 같이 원자 번호를 매길 수 있습니다. 자, 크세논이 54번이니까 요드는 53, 52, 51, 50, 49 이와 같이 매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86번인 라돈 다음에 나오는 아스타틴 같은 경우에는 85, 84, 83, 82, 81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결국 우리가 원자 번호는 다 매길 수 있었어요. 전형 원소의 원자 번호를 1번부터 88번까지 다 매길 수 있다는 걸 지금 확인을 했고요. 자, 문제는 여러분들이 각각의 원소들을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낯선 원소들이 꽤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고등학교 때 공부한 기억을 보면 수소, 리튬, 나트륨, 칼륨, 칼슘 20번까지는 잘 읽는데 이 뒤에 나오는 루비듐, 세슘, 프랑슘, 스트롱슘, 바륨, 라듐, 갈륨, 인듐, 탈륨, 게르마늄, 주석, 납, 비소, 안티몬, 비스무스, 셀렌, 텔루르, 폴로늄, 브롬, 요드, 아스타틴, 크립톤, 크세논, 라돈 이런 거는 좀 낯익지 않을 겁니다. 좀 낯설 텐데요.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이게 원소들이 어떻게 읽는 건지는 잘 기억을 해둬야 나중에라도 암기법을 제가 가르쳐 드렸을 때 원활하게 암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까요? 원자라는 거는 핵과 전자로 나눈다 그랬고 핵은 양성자, 중성자로 나눈 다음에 역시 여기는 양성자는 프로톤인 P로 표시할 수 있고 중성자는 N으로, 전자는 E로 표시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원자 같은 경우에 원자 번호가 곧 양성자수라고 했는데 이 핵 안에 있는 프로톤이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거고요. 결국 핵은 전체적으로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겁니다. 이 안에 중성자가 있긴 하지만 중성자는 전하가 없어요. 전자 같은 경우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고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핵 중에 있는 양성자의 플러스 전하와 핵 주변을 돌고 있는 전자 음전하 간에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돌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보통 태양계라고 하는 거는 태양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수성, 금성, 지구 이런 식으로 궤도를 형성하면서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태양과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을 하고 있지만 태양과 충돌을 하는 현상도 안 생기고 또 태양으로부터 벗어나는 일도 안 생깁니다. 그건 뭐냐면 태양과 지구 간에는 어느 정도의 인력도 작용하고 있고 또 태양과 지구 간에는 어느 정도 청력도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끌어당기는 힘이고 청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밀쳐내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핵을 중심으로 전자가 서로 간에 어느 정도의 인력도 있고 어느 정도 청력도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궤도를 벗어나지 않고 계속 돌고 있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살펴보면 플러스 전화, 마이너스 전화 사이에는 같은 양으로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양성자가 5개일 때 전자도 5개라야만 어느 정도의 인력과 어느 정도 청력을 가지고 작용할 수 있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보면 양성자와 전자수는 같아야 한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결국 원자 번호로부터 양성자수에 대한 정보도 알 수 있는 거고 또 전자수에 대한 정보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거 외에도 질량수라는 개념을 좀 알아야 되는데 질량수라는 것은 각각의 팩타를 더해준 게 질량수가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양성자수에다가 그 다음에 중성자수를 더해주고 다시 여기에다가 전자수를 더해주는 것이 바로 질량수, 전체적인 무게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전자의 수 같은 경우에는 개수가 많다고 해서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 핵의 무게에 비해서 전자의 무게는 1837분의 1밖에 안 돼요. 굉장히 무시될 정도로 작은 양입니다. 따라서 질량수를 얘기할 때는 전자수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결국 질량수라는 것은 양성자와 중성자를 더하는 값이 질량수고 또 원자 번호는 양성자수가 될 수 있고 전자수가 될 수 있고 이 사항은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그 원소들의 원자 번호를 매겼는데 우리가 이것만 알 게 아니라 질량수도 좀 암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량수. 자, 질량수 같은 경우에는 암기하는 규칙이 있어요. 홀수 번호 같은 경우에는 곱하기 2 플러스 1을 하면 원자량, 질량수가 되는 거고요. 짝수 번호 같은 경우에는 곱하기 2를 하면 바로 짝수 번호의 원자량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 규칙은 1번부터 20번까지 원자 번호에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까지만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만. 자,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는 뭐냐면 어떤 거냐면 수소, 그 다음에 베릴륨, 질소, 염소, 아르곤. 이 5가지는 암기하셔야 돼요. 얘가 1번이지만 홀수 번호가 되는데 1번이면 1 곱하기 2 플러스 1하면 3이라 되는데 사실은 1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보통 원자 번호는 아래첨자로 쓰고요. 위첨자로 원자량을 표기합니다. 자, 베릴륨 같은 경우는 4번인데 4번이라면 짝수기 때문에 곱하기 2 하면 8이라 되는데 8이 아니고 얘는 9란 말이죠. 질소 같은 경우는 7번이면 홀수인데 곱하기 플러스 1하면 15가 돼야 되는데 얘는 14가 되고 염소는 17번인데 35.5가 되고 아르곤은 18번이면서 원자량이 40이 됩니다. 이 5가지 원소들은 이 규칙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외적인 원소들의 원자량을 일단 적어보겠습니다. 수소는 1이고 베릴륨이 9고 질소가 14, 그 다음에 염소가 35.5, 아르곤이 40. 자, 이거 외에 1번부터 20번까지 나와 있는 다른 원소들은 각각의 원자 번호가 홀수 번호면 곱하기 플러스 1 하시면 되고 짝수 번호면 곱하기 2 하면 됩니다. 따라서 헬륨이 짝수 2번이니까 원자 번호가 2번이니까 짝수가 됩니다. 따라서 2는 4 하면 되는 거고요. 리튬은 3번 홀수기 때문에 곱하기 플러스 1 하면 7이 되는 거고 붕소는 5번이니까 곱하기 플러스 1 하면 11, 탄소는 곱하기 2 하면 12, 산소 같은 경우 곱하기 2 하면 16, 불소는 19가 되고요. 네온은 곱하기 2 하면 20 됩니다. 나트륨 같은 경우 곱하기 2 플러스 1 하면 23, 마그네슘이 24, 알루미늄이 27, 규소가 28, 인이 31, 황 같은 경우 16 곱하기 2 하면 32가 되고요. 칼륨 같은 경우가 19에다 곱하기 2 플러스 1 하면 39가 되고 칼슘은 40. 이렇게 우리가 원자량을 매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기율표에 있어서 1번부터 20번까지 원자량 외에도 7적 원소의 원자량만큼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브롬은 35번이면서 80,
자, 지금 의문을 갖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 35번인데 80이냐? 35 곱하기 2 플러스 1하면 71이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죠. 왜 아니냐면 이 규칙은 원자번호 1번부터 20번까지만 해당되는 규칙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이건 그냥 바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요오드가 127이 되고요. 아스타틴이 210됩니다. 따라서 1번부터 20번까지 원자량하고 7조 원소 원자량만 암기를 하시면 위험물에 있어서 일반학을 공부하는 건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수소,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듐, 세슘, 프랑슘, 그 다음에 베릴륨, 마그네슘, 칼슘, 스트롱슘, 바륨, 라듐, 붕소, 알루미늄, 갈륨, 인듐, 탈륨, 탄소, 규소, 게르마늄, 주석, 납, 질소, 인, 비소, 안티몬, 비스무스, 산소, 황, 셀렌, 텔루르, 폴로늄, 불소, 염소, 브롬, 요오드, 아스타틴, 헬륨, 네온, 아르곤, 크립톤, 크세논, 라돈. 자, 그러면 지금 잠시 여러분들은 재생하던 거를 잠깐 멈췄다가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최소한 내가 원자교를 K를 봤을 때 칼륨이라고 말할 수 있고 G2라고 본 것을 여러분들이 게르마늄 또 BI라고 되는 걸 비스무스라고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하십시오. 연습이 끝난 다음에 다시 재생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계속 강의를 들어봐야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수소부터 라돈까지 반복해서 내가 최소한 원자교를 딱 봤을 때 이게 어떤 원자의 이름인지를 알고 있어야 제가 지금부터 설명하는 내용을 통해서 주기율표 전형 원소를 암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잠깐 눌렀다 이제 다 읽을 줄 아시는 거죠. 읽을 줄 아시는 걸로 제가 가정을 하고 이제 암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학습이 안 된 상태에서 들어봐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암기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들으셔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수소,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듐, 세슘, 프랑슘입니다. 우리가 이걸 암기를 해놓으면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에 암기하는 방법을 제가 나름대로 좀 억지도 좀 있고 좀 말도 안 되는 내용도 있는데 스토리를 만들어서 외우면 훨씬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원자 번호를 가로로 해서 외우는 방법에 많이 익숙해져 있을 거예요. 그런데 위험물을 공부한다면 일반학에서 주기율표를 외울 때는 족으로, 세로로 외워주는 게 훨씬 편리합니다.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는 차츰차츰 말하게 될 거예요. 우선 자, 여기 지금 일조건소 수소,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듐, 세슘, 프랑슘 그랬는데 제가 한번 이런 걸 여러분들께 암시를 드릴게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술 소비량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술을 마시면 그냥 술의 양을 먹는 데 목숨을 걸지 프랑스 사람들은 와인이 유명한 나라인 것처럼 프랑스 사람들은 술의 맛을 음미하는 데 목적을 둬요. 따라서 술을 마실 때 술이 혀를 이렇게 누비고 다닐 수 있게 술의 맛을 느끼면서 마시는 게 프랑스 사람들의 음주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처음 사람들 만나면 자, 술이나 한번 하자. 뭐 가까워지기 위해서 이제 보통 술자리 많이 갖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술이나 한 잔 하자 하는 거에 역점을 둬서 이 일조 원소를 암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암기할 수 있냐면 술이나 루빕 세다 프랑스식으로 자, 이렇게 해놓으면 술 맛이 결코 달진 않죠. 쓰단 말이죠. 그러니까 카라는 소리가 저절로 나오죠. 술이나 루빕 세다 프랑스식으로. 그러면 결국 일조 원소를 암기할 수 있는데 수로부터 우리가 수소를 연상할 수 있고 리로부터 리튬, 나로부터 나트륨, 카로부터 칼륨, 루빕에서 루비듐, 세다에서 세슘, 프랑스식으로 해서 프랑슘 이걸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조 원소 자동적으로 암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조 원소는 어떻게 외울 수 있느냐 하면 보통 술자리에서는 어떤 일이 많이 벌어지냐면 싸움이 많이 일어나요. 사소한 말에도 말다툼이 생기고 싸우게 되는데 상대방이 싸우다 보면은 내 배를 친단 말이죠. 왜냐하면 상대방이 이제 싸우다 보면은 상대방의 강한 주먹이 내 배를 칠 수 있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아야 되겠죠. 아프니까 맞으면. 따라서 배 막아라. 여기 지금 이조 원소 같은 경우는 배 막아라 스트롱 빤찌라 하면은 바로 이조 원소를 외울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배를 막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상대방 펀치가 스트롱 펀치, 강한 펀치니까. 우리가 보통 바륨을 좀 발음을 탁하게 읽으면 빠가 됩니다. 따라서 빤찌라 하고 하면 이조 원소 암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어놓고서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베릴륨, 마그네슘, 칼슘, 스트롱슘, 바륨, 라듐 이렇게 암기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걸 얘기할 땐 저도 좀 낯설고 그런데요. 배를 막았단 말이에요. 그때 상대방이 가만히 있습니까? 절대 가만히 안 있죠. 발로 뻥 찹니다. 어디 맞습니까? 남자의 중요 부위를 맞게 됩니다. 아프죠. 그러니까 지금 맞게 되면은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제가 입으로 표현을 안 하겠지만, 그래서 붕소는 붕소의 앞자를 따서 이렇게 붕이라고 쓰고, 알루미늄의 앞자 이렇게 알 이렇게 쓰고, 요거는 갈륨, 인듐, 탈륨이니까 이제 갈인다 하면 바로 삼조건소 암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쉽게 우리가 삼조건소까지 암기할 수 있었습니다. 자, 수소,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듐, 세슘, 프랑슘, 베릴륨, 마그네슘, 칼슘, 스트롱슘, 바륨, 라듐, 붕소, 알루미늄, 갈륨, 인듐, 탈륨. 자, 이번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특급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우리 애인이 있습니다. 애인 이름이 뭐냐면 탄실이에요. 탄실이. 탄실이가 너무 예쁩니다. 자, 싸움판에서 우리 애인이 너무 예쁘니까 상대방 편에서 우리 애인을 뺏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애인을 그쪽에다 줘야 되겠습니까? 걔 주면 안 되겠죠. 따라서 여기서는 어떻게 외우냐면 탄소의 탄, 규소의 실리카니까 탄실이 개준합하면 탄실이 개준합한 상태에서는 우리가 4조 건소를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볼까요? 탄소, 규소, 게르마늄, 주석, 납 이렇게 해서 4조 건소까지 암기할 수 있습니다. 자, 5조 건소는 자, 싸움판에서 보통 요즘은요, 조직들도요, 다들 그 규모가 커서 비서들을 다 데리고 다녀요. 조직의 보스들은. 근데 비서들이 그러한 조직의 비서들이 이렇게 막 싸움판에서 막 피 터지고 그러는 걸 보고서 막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지고 겁이 나 있으면 그러면 자격이 없는 거죠. 따라서 그런 비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외울 수 있냐면, 자, 질소는 진로, 인은 인 그대로, 질린 비서, 안 비서. 이게 이제 안티몬에서 온 거죠. 안티몬에서. 그러니까 질린 비서, 안 비서 하면 5조 건소를 외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소, 인, 비소, 안티몬, 비스무스. 하나 특이한 점은 다른 것들은 다 앞자를 따는데 안티몬만큼은 SB입니다. SB. 그러니까 이거 특이하게 암기를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6조 건소 같은 경우는 영어 발음 그대로 암기하시면 돼요. 산소는 O, 요거는 스, 세, 태, 포 이렇게 해서 6조 건소 암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7조 건소 같은 경우에 자, 이제 싸움이 끝났습니다. 싸움이 끝나고 나니까 쫄병 중에 하나가 이렇게, 여러분들 혹시 이거 보시면 무슨 생각 나십니까? 예, 여러분들 세대는 글쎄요, 서커스 같은 거, 이제 저도 어렸을 때 서커스 같은 거 보러 다니면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 이런 건데, 이렇게 해서 이제 링에다가 불을 갖다가 붙여가지고서 이 안에를 갖다 제주를 넘죠. 자, 그러면 이 링에 붙어 있는 링파이어죠, 링파이어. 이걸 우리가 보통 어떻게 옮길 수 있냐면, 이제 화염 덩어리인데, 이제 불염이라고 암기할 수 있나요? 자, 그래서 이거는 불소의 불, 염소의 염, 그리고 V. 이겼단 말이죠, 이겼다는 얘기예요. 승리의 V자를 딱 그린 겁니다. 그리고 아 하고서 아스타틴의 약자를 따서 소리를 칩니다, 쫄병이. 그렇게 해서 싸움에 이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불소, 염소, 브롬, 요드, 아스타틴 이렇게 암기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아까 여기서 한 대 맞은 녀석이 있었어요. 부상병이 발생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 남자 구실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병원에 가봐야 되겠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가지고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이게 이제 감탄사입니다. 감탄사 해, 네 알 크기라. 이렇게 네 쪽이 된 거예요. 굉장히 재밌죠? 예, 혼자 킥킥대고 웃지 마시고 암기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해는 헬륨, 네는 네온, 알은 아르곤, 크립톤, 크세논, 라돈. 이렇게 하면 주기율표 전형 원소를 전부 다 암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로로 외우는 방법에 익숙해져야 되는 이유는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위험물에서 삼류 위험물 중에 보면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성 물질이 나와요. 그 중에 나트륨, 칼륨, 알칼리 금속, 알칼리 토금속 이런 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알칼리 금속 하면 수소를 제외한 리튬부터 프랑슘까지, 그 다음에 알칼리 토금속 하면 베릴륨부터 라듐까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족으로 암기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걸 반드시 족별로 암기할 수 있도록 연습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소,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듐, 세슘, 프랑슘, 베릴륨, 마그네슘, 칼슘, 스트롱슘, 바륨, 라듐, 붕소, 알루미늄, 갈륨, 인듐, 탈륨, 탄소, 규소, 게르마늄, 주석, 납.
질소, 인, 비소, 안티몬, 비스무스, 산소, 황, 셀렌, 텔루르, 폴로늄, 불소, 염소, 브롬, 요오드, 아스타틴, 헬륨, 네온, 아르곤, 크립톤, 크세논, 라돈. 이건 밥 먹듯이 자꾸 반복을 통해서 반드시 암기를 하시고 그 다음 강의부터 임하셔야 되겠습니다.